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살을 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이어트 후에 오히려 더 처져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지방의 볼륨은 줄였지만 사실 피부층의 콜라겐 유지인데 스마스층이 유지력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당겨주는 게 필요한 거죠. 불독살처럼 볼지방이 많아서 아래로 처진 경우면 윤곽약침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불필요한 부피를 정리해야 이후 리프팅 효과도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건강한의원 조효진 원장. 저는 생활건강한의원 박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김지승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승 원장입니다. 그런데 지승 원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약간 밤샘 진료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승 원장님 주말에 8시간 넘게 푹 주무시고 컨디션도 아주 좋다고 하시거든요. 컨디션이 좋은데 왜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시지? 사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피곤한 게 아닌데 피곤해 보이는 인상. 원장님께서 오늘 아주 좋은 예시가 되어주실 것 같은데요. 지승 원장님께서 오늘 모델이 돼주시는 건가요? 오늘 지승 원장님 얼굴을 분석해보면서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나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단순히 표정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릴게요. 생각보다 얼굴 구조에 영향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해 보이는 인상을 되찾을 수 있는지 오늘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표정을 산뜻하게 지어도 인상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데에서 결정되거든요. 얼굴에서 딱 세 부위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눈, 볼, 입꼬리 이 세 곳의 방향이 인상을 결정합니다. 여기가 아래로 처져 있으면 아무리 본인이 편안한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피곤해 보이거나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이 돼요. 그럼 실제로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질까요? 나이가 들면서 중력이나 탄력 저하 때문에 자연스럽게 처지는 게 맞는데 20대에서 30대에도 타고난 골격이나 피부 타입에 따라 처음부터 이런 인상인 분들도 있어요. 그럼 지승 원장님의 눈, 볼, 입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눈부터 살펴볼게요. 눈두덩이 탄력이 떨어지거나 눈꼬리, 눈빛이 점점 처지기 시작하면 어떤 인상이 될까요? 좀 졸려 보이시죠? 맞아요. 딱 졸려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돼요. 눈이 전체적으로 무거워 보이고 실제보다 작아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원장님도 눈두덩이 탄력이 살짝 떨어져 있으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눈 자체는 크시고 눈꼬리도 올라가 있으신데 눈두덩이 탄력 때문에 눈이 이렇게 좀 처져 보이고 피곤해 보이시네요. 슬프지만 이건 눈에 힘을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원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우선 눈을 볼 땐 위쪽, 바깥쪽, 아래쪽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째, 상안검 눈 위는 눈썹 앞머리부터 눈두덩이입니다. 눈두덩이 탄력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처질 뿐만 아니라 아이올이 깊어 보일 수 있어요. 심하면 아이올 주름까지 생기면서 나이 들어 보이게 되죠. 그리고 눈썹 앞머리와 눈 앞머리 사이는 간과하기 쉬운데 여기는 이렇게 미세한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칫 화나 보이는 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둘째로 눈 바깥도 아주 중요합니다. 눈 바깥은 표정으로 인해 자글자글한 주름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눈 바깥은 사실 주름뿐만 아니라 관자놀이, 측두까지 연결된 탄력이 정말 중요해요. 관자와 측두 부분은 눈꼬리 쪽을 팽팽하게 붙잡아주는 단 역할을 합니다. 여기 탄력을 잃으면 눈꼬리도 같이 축 처지고 피곤해지는 인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슈링크 같은 하이프 리프팅으로 스마스층인 근막의 여름 고점을 줘서 팽팽하게 잡아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눈 아래 잔주름이 이렇게 많거나 푹 꺼져 보이면 퀭해 보이고 피곤해 보일 수 있어요. 여기는 탱탱하게 채워줘야 하니까 아이올리지오 같은 고주파 리프팅이나 매선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인상을 결정하는 부위, 볼을 보겠습니다. 세 부위 중에서는 전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볼이 아래로 내려오면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얼굴 전체 무게감이 아래로 쏠려요. 볼 볼륨이 얼굴 가운데 있어야 어려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입꼬리까지 같이 끌려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살을 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이어트 후에 오히려 더 처져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지방의 볼륨은 줄였지만 사실 피부층의 콜라겐 유지인데 스마스층이 유지력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당겨주는 게 필요한 거죠. 원장님은 팔자주름 위 지방 볼륨이 많은 편인데 이 볼륨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 보이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볼륨만 조금 줄여줘도 팔자 라인이 훨씬 개선될 것 같아요. 불독살처럼 볼지방이 많아서 아래로 처진 경우면 윤곽약침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불필요한 부피를 정리해야 이후 리프팅 효과도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방 볼륨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리프팅만 하면 무게 때문에 효과가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팔자 라인 위쪽, 여기 지방층 볼륨 여부, 그리고 시술 순서도 중요할 것 같네요. 윤곽약침으로 부피 정리 먼저 하고 하이프 리프팅이나 매선 같은 실 리프팅으로 끌어올리는 순서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부피도 줄고 라인도 올라가는 복합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김 원장님과 반대로 볼 지방이 적은데 꺼져 보이는 경우, 그리고 피부가 얇고 가죽 같은 느낌으로 꺼져 보이는 경우는 콜라겐으로 탱탱하게 탄력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올리지오 같은 고주파 리프팅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는 분들이 원장님 가죽 같은 피부였는데 차오르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입꼬리예요. 입꼬리가 아래를 향하면 무표정일 때도 불만이 있어 보이거나 실제 감정과 상관없이 화가 나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고요. 나도 모르게 평소에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계신 분들 계시죠? 입꼬리 내림근이라는 아래로 당기는 근육이 과활성화돼서 인매가 처지게 돼요. 그래서 마리오네트 주름이 좀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육뿐만 아니라 탄력과 지방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마리오네트 위쪽 피부 탄력, 심부볼 지방이 중력 방향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지방층이 많아서 처지는 분들은 윤곽약침으로 심부볼 지방 볼륨을 먼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인매를 위로 올릴 수 있게 하이프 리프팅으로 끌어올려줘야죠. 자, 그럼 지승 원장님 인매도 같이 살펴볼까요? 여기가 마리오네트 라인인데요. 원장님은 다행히 마리오네트 라인이 심하진 않으시네요. 다만 아래쪽 볼륨은 좀 있는 편이라 이 부분을 윤곽약침으로 가볍게 정리해주면 라인이 더 깔끔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팔자 라인이 이렇게 깊으시다 보니까 점점 마리오네트 주름, 이까지도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이프 리프팅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병행하시면 베스트죠.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눈, 볼, 입에서 지방, 인대, 근육 등이 중력에 의해서 처지잖아요. 이걸 끌어올리는 시술을 할 때는 벡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수직 위로만 올린다고 만족스러운 시술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 얼굴 구조에 맞는 방향으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시술자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벡터 값을 계산하여 당겨주고 채워주고 줄여주는지에 따라 얼굴 라인이 달라집니다.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나도 평소에 피곤해 보인다, 화나 보인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듣는데 그럼 나도 뭔가 해야 하나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얼굴 구조에 대한 분석 없이 무리하게 시술을 진행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인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꼼꼼한 상담 후에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잘된 케이스는 보통 과하고 인위적인 변화가 아니라 뭔가 평소보단 좋아졌는데 자연스러운 변화가 잘 된 거예요. 오늘 지승 원장님을 정밀 분석해보면서 저도 분석 상담 한번 받아볼까 생각했어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건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생활건강한의원 조유진 원장 박신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